엉망인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지 될까요? 아이가 어디 학교 다니시나요? 지금 칠금 중학교. 중학교. 그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충일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다른 과목 시험이 좀 쉬워요. 예성여중 같은 경우는 골고루 좀 쉬워요. 네. 충일중, 칠금중은요 골고루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 시험,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다른 과목이 떨어지는 건 지금 당연한 현상인데 시간 분배를 아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거는 몇 분, 어느 건 몇 분, 뭐 어느 건 어디까지 이런 걸 좀 컨트롤해서 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학원을 보내면 장점은 그런 게 있어요. 주어진 시간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할 때 아이가 헤매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숙제 못 하고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나중에 하고 이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영어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영어 공부를 위주로 시키시되 다른 과목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된다면 중학교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예체능 과목은 공부 안 시키셔도 돼요. 지금 뭐 기술과정이라던가 암기 과목들 있죠. 기술과정, 뭐 음악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 공부 안 시키셔도 돼요. 그 대학에서 전혀 반영도 안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 가면 합불로 나와요.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중학생 아이들은 그 우수, 저조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시키셔도 돼요. 다만 취미 활동을 갖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종합학원으로 바꾸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대. 집에 와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현상 과정이에요. 영어학원을 보내셨으면 영어학원 계속 보내시면서 집에서 다른 과목도 볼 수 있고 영어학원 매일 가진 않죠. 네, 그러면 학원 안 가는 날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네.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인터넷 강의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아마 인터넷 강의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학교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가 보충이 되는데 학교 수업에 좀 등한시한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 들어도 전혀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 EBSI에 들어가시면요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하셨는데 요즘은 다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수학은 정승재,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정승재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량진에서 한 10년 했어요. 이제 다 대부분 그런 선생님들이랑 수업도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어사회과학은요. 국어사회과학은 국사도 마찬가지고요. 학원 EBS나 이런데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말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거 듣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국사는 지금 필수 과목이라 국사는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해 주시는 인터넷 강의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요. 네.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내년에 초등학교 가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들 옷을 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좀 벌어 놓으셔야 되고요. 남학생인가요, 아이가? 여학생이면 돈이 좀 덜 들어요. 옷만 사주시면 되니까. 남자애들은 합의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체능을 많이 시키세요. 지금 뭐 어린이집에서 요즘은 거세배전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거 못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성적이 떨어지고 늘어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학습지를 시키실 거면 학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길을 잘 들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과학이 땡기고 다 연산 다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죠. 근데 아이가 흥미를 가지면 시키시고요. 흥미가 없으면 안 시키셔도 돼요. 그 부모님들 착각하시는 게 초등학교 성적은요. 중학교 성적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중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에 절대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제가 아까 수학은 나선형 구조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성적이 골고루 올라가거나 골고루 내려가거나 해요. 근데 초등학교 1등이 중학교 가면 꼴찌고 당연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표준고는. 아까 얘기한 그 그리스 사과가 그 노량진
중상은 고등학교 애들 거야 아니면 중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들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내용. 아, 그래 저희 애가 지금 중1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은 되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방학 기간 시간에 일단은 이제 중학생이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 종류는 읽기로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좀 도움이 될까?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국어만 못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국어를 못하면 다른 과목도 못하거든요. 근데 국어만 못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주관이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아니면 성향이 외국어에서 관심이 많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보통 못해요.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보통 못하는데 국어만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아이가 책에 흥미를 가졌을 때 읽고 아이가 책에 흥미가 없을 때 억지로 읽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책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 뭐 창의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소설 중엔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이 요즘 교과서는 좀 그렇고요. 예전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국어가 20종의 교과서가 나와요. 그 전에 국정교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읽히시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소설 일부러 찾아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아이가 책에 관심이 있으면 책에 이 독서에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아이라면 굳이 책을 많이 읽히실 필요는 없고요. 국어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는 거고요. 국어는 일대에 과외시키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국어만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그냥 보통 평균 정도 되는데 국어만 특징하고 떨어진다 이러면 어휘력은 문제 없죠. 의사소통하는데 좀 답답하고 이런 거 문제 없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거를 착각을 많이 하세요. 국어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국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소설,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외워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름방학을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보내시면 되고요. 여름방학,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예체능 많이 시키시고 수영장 보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학습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학원 보내지 마세요라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요. 제가 나가면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다 학원 검색하셔서 학원 보내십니다. EBS에서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촬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 불쌍하다라는 걸 촬영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원 안 보내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원 보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면 분명히 학원 보내실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은요 마음 편하게 보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름방학은 아이들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고 어른도 짜증나고 너무 힘들죠. 여름방학에는 좀 편하게 제일 우려야 되는 건 건강을 해치죠. 학원은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더워요. 냉방병 걸리기 싫어요. 집에 가면 또 서늘하고 피곤하고 냉방병 걸리기 쉽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여름에는 여름방학은 좀 편하게 보내셔도 되고요. 겨울방학 때는 조금 쉬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 쪽으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체험활동을 시키시되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가배수학이죠. 가배수학을 끊으세요. 가배수학이 수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가배수학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거만 상관없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전에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나오면 아이들이 헤맨다고 하는데 많이 헤매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쌓기나무를 헤매기 시작하면서 다 헤매거든요, 수학은. 네, 다 같이 헤매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다 같이 헤매니까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전 과목은 다 헤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배수학을 안 해서, 뭐 도형을 안 해서 헤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넓은 공간을 못 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이거죠. 충주에서 시내에 갔는데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건물에 어디가 몇 호쯤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네. 그 여자아이는 만약에 과외를 하고 있다면 그냥 한 번씩만 해줘도 괜찮은 뭐 재미삼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재미삼아 취미생활로 아이들 만들기 좋아하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로봇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하는 거 충분히 됩니다. 그 금능동 앞에 그 하나 있고요. 그런 거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로봇 만들고.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올라가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뭐 수학도 시키시고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거 만들기 시키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운동을 하나요? 뭐 검도나 태권도나 하키도나 이런 거 시키는 것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초등학교 공부가 중학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따라야 되잖아요. 연계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과목은요. 국어는요. 초등학교 국어하고 중학교 국어는 전혀 별개의 국어고요. 고등학교 국어는 국어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국어는 다 암기예요. 작품까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초중고 국어는 전혀 연관이 안 돼요. 초중고 영어는 다 연관이 돼요. 초중고 영어는 말이니까 그렇죠? 다 연관이 되고 초중고 수학은 연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산수를 못하는 아이가 계산을 못하는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오른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요. 분수 계산하고 소수 계산할 줄 알면 아이들은 도형의 넓이도 못 구한다. 상관없습니다. 연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은 새로운 걸 새로 배워요. 물론 초등학교 때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각도를 구하고 넓이를 구해요. 중학생 아이들은 뭐 하냐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각도를 구하고 넓이를 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배웁니다. 그게 심화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정수를 계산했으면 중학생 때는 소수를 계산하고 분수를 계산하는 것 뿐이고 넓이를 좀 더 쉽게 배우는 공식을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이 중고등학교에 연관을 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수학에 고등학교에 영향을 준다. 중3 수학만 고등학교 수학에 조금 흡수되어 있어요. 1, 2학년 수학은 큰 도움 안 돼요. 기본 공식만 외워도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중학교 때 거를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초등학생 때 못한 거는 중학생 때 충분히 뽑아야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성향이 잘 잡혀 있는 아이들은 뭐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향으로 커왔는지를 중요해요. 느린 거는 괜찮은데 안 하는 건 문제예요. 천천히라도 하면 괜찮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이가 중3인데요. 네. 다른 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시키고 중학교 보내서 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다 저기 하는데 아까 국사 말씀하실 때 노량진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은 건지. 노량진에서 제가 노량진에서 하는 그 국사를 듣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재밌어요. 수업이 재밌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국사, 중학교 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문제를 못 써요. 신석시 세대 때 어떤 토물들이 발견이 됐다, 유물들이 발견이 됐다를 다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량진에서 국사를 공부하고 이 EBS보다 이쪽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게 그런 것들을 잘 배우는 거죠. 그럼 노량진 강사 이렇게 쳐야 되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공무원 국사 이렇게 치시는 게 제일 공무원 좋을 국사요?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사님은 전한길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이 굉장히 재밌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욕을 잘하시고 욕을 잘하시고 그리고 사투리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판서를 하시니까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월 단위 계산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잘 안 들어가서. 네. 장문관 같은 데 가보거나 하면 네. 이제 역사 때문에, 국사 때문에 네. 그룹별로 선생님들 모습 다니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맞죠.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돼요? 뭐 안 되진 않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국사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는 5,000년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잖아요. 5,000년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뻔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오는 뻔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노량진 쪽이나 이쪽에 공무원 복사 하시는 분들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분들은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능에서 나와요. 이것들을 다 짜집기 해서 내는 게 공무원 복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과에 하시는 것보다, 그룹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분들 강의 듣는 게 아이디어는 훨씬 좋은 아이디어예요. 국사는 질문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지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게 없잖아요. 수학과 다르잖아요. 선생님 왜 그 공식만 대입해요? 이 공식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사는 인터넷 강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요. 중학교 중3 대비 너무 큰데 네, 같이 공부하기 조금 초등학교 1학년에 학원 가고 있다는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국사과 관련된 도서 만화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강의를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이제 질문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인데 네. 얘가 3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학교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영어 학원이요? 네. 영어 성적이 안 좋다는 네. 말이시죠? 네.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학원을 바꿔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가 단어 외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나요? 영어로? 그럼 학원 갔다 오면 뭐 단어, 뭐 알파벳 이런 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학교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보내도 되는 건데. 어디 학교죠? 저기 평균초등학교. 한국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영어 5학년, 6학년 평균 점수가 한 90점 정도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40점, 50점이 있나요? 60점 때문에. 60점대? 그러면 학원을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60점 나와가지고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집을 사서 저랑 매일매일 하니까 기말고사 90점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말은 못하죠, 이제. 말은 잘 못해요. 글은 쓸 줄 알고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제 말은 못하죠. 이게 그러니까 리스닝이 안 돼요. 네, 영어가 두 가지거든요. 말과 글을 배울 것이냐, 말을 배울 것이냐, 글을 배울 것이냐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시험은 글로 보고 쓰는 건 말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때는 말하기 듣기 위주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듣기 말하기 잘해주는 학원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좋고 집에서 케어하실 것 같으면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CNN이나 OCN 말고 CNN이나 이런 것들 좀 틀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졸리시겠지만 같이 좀 보시고 합성 좀 많이 듣게 하시고 그런 게 리스닝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 케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말하기 듣기 위주로 하는 학원 보내셔도 돼요. 네. 그 학습지 중에 말방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것도 공부하기 좋아요. 초등학교 영어는 리스닝이랑 리딩인데 리스닝도 사실 많이 안 보죠 시험 볼 때는. 네, 리딩이 준데요 문법이 필요 없지는 않아요. 문법이 필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초등학교 영어가 다 암기죠. 문법이 이래서 비동사가 들어가거나 이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가거나 이거는 안 하는데 왜인지는 몰라도 이거 써야 돼 라고 배우긴 하죠. 문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법 위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되셨나요? 네. 듣기 말하기 위주에서 이게 초등 1학년 때는 그런 듣기 말하기 위주에서 이렇게 쓰기로 넘어는 어느 정도에서 학원을 좀 바꿔요? 보통 4학년, 5학년 되면은 읽기 쓰기를 하거든요. 읽기 쓰기를 하는데 중학생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 되면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부모님들 다 우르르 이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내보실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시기 때가 제일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조금 빠른 아이들은 5학년 겨울방학, 좀 더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그때 문법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니까 보통 초등학교 한 5학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문법 공부시키셔도 되기는 해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대학 가는 데.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이 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아이가 관심 없이 가면 영어가 싫은데 영어 학원을 보내면 역효과만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아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집에 팝송을 틀어놓는다든가 TV를 왜 우리 부모님들 설거지 하시고 이럴 때도 TV는 켜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영어가 들리게끔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 시끄러움의 차이가 있어요. 주기적인 파장하고 불규칙적인 파장이 있어요. 우리가 클래식이 불규칙한 파장이에요. 저기 임신하셨을 때 태교하신다고 음악 들으실 때 팝송 안 듣고 클래식 듣잖아요. 클래식이 주기적인 파장이 아니라 불규칙한 파장이에요. 근데 주기적인 파장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불규칙한 파장은 사람을 좀 각성시켜요. 영어의 어조가 그래요. 국어는 좀 규칙적인 파장이라 말을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말하면 졸려요. 근데 영어는 좀 이 격양되잖아요. 중국어도 좀 그런 거고 영어도 격양된 표현들 나오는 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집중이 훨씬 잘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불규칙한 영어를 틀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러면 중3 때 겨울방학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중3 겨울방학은요,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중3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네. 어떻게 빡세게. 중3 겨울방학 때는요, 아이 성향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보내실 때도 지금 충주분들은 여고, 뭐 남학생들은 충고, 그리고 여고나 충고 못 가면 중상고, 그것도 안 되면 대원고나 예성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구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내시면 아이들 망치기 쉬워요. 성적이 좋아도 성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여고 보내시면 안 돼요. 충고 여고는요 방치형이에요.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게 되고요. 잘하는 아이들 몇 명만 후속하는 데가 충고 여고예요. 요번에 충고가 혁신학교 지정되면 좀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 중상고등학교는 못하는 아이들의 범위를 좀 더 넓혀먹은 것 뿐이에요. 대원고등학교는 못하든 잘하든 좀 아우르는 경향은 있어요. 대신에 성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능 성적은. 네. 그래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얘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냐 그러면 충고 여고 보내셔도 되고요.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대원고나 이쪽으로 중상고나 예성여고나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보내실 건지 생각하시고 그 학교에 맞는 정도의 학습을 시켜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수학은 1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좋지 않고요. 딱 한 학기만 선행학습 시키셔도 돼요. 고등학교 때는? 네. 저는 제가 복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지금까지 영어 수학을 거의 100점을 놓친 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어느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대학까지를 바라보는 크게 본다면 기초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여태까지는 복습 위주로 시켰으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사이를 그 내내 이렇게 선행을 좀 시키는 것이 선행학습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한 학기 이상의 선행학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겨울방학 때 1학년 1학기 과정 정도만 그렇죠. 네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어요. 아이가 학습을 하고 7시간이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50%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7시간 이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우리가 한 학기 걸 예습을 해도 3개월 전에 걸 배우거든요. 3개월 거를 미리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까먹고 가요. 근데 처음 보는 것보다 두 번째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예습이 필요한 거고 복습이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와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사님한테 수고하셨다고 저희 박수 한 번만 더 써주세요.